안녕하세요. 문다소 중문입니다. 제일분경제 우왕고천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저희 문다소 중문에서는 각 타입별 평면도를 3D로 제작한 이후에 현관에 설치할 수 있는 중문을 하나 둘씩 설치해 가면서 어떠한 중문이 어떻게 설치가 되어지는지, 그리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참고해야 될 사항과 그리고 사용상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참고해서 중문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는 영상 컨텐츠를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보이는 평면도는 84A 타입 584세대의 타입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84A 타입 같은 경우는 현관에서 들어오는 이 부분, 그리고 욕실 바로 문 앞에와 그리고 신발장 이 부분, 그러니까 디딤돌과 강화마루 이 사이에 중문이 설치가 될 수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위치를 기본으로 하는 한 곳이 있고요. 그리고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옵션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고 또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옵션을 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외창에서 들어오는 이 한기가 상당합니다. 겨울에는. 여름 같은 경우 조금 더 어떤 더위에 대한 부분이니까 크게 영향을 더 미치진 않지만, 겨울 같은 경우는 이 한기에 어떤 이 안방으로 스며드는 이 부분이 정말 심합니다. 그래서 84A 타입 같은 경우는 중문을 설치할 수 있는 개소는 두 개소입니다. 현관 그리고 드레스룸 이 두 개소에 설치할 수 있는 중문 이 형태를 여러 가지 형태로 실제 3D로 설치해 가면서 어떠한 중문이 우리 집 가족 구성원에 가장 잘 맞거나 또는 인테리어적인 어떤 감을 높일 수 있는 중문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하나둘씩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4A 타입의 평면도를 3D로 제작한 형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고 계시는 이 형태가 바로 저희 84A 타입의 현관입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 디딤돌, 여기 안쪽에서 바라봤을 때 이쪽 화장실, 그리고 이 문틀 사이에 있는 이 디딤돌과 이 강화마루 사이겠죠. 이 부분에 중문이 설치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우선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거실을 지나서 이렇게 안방 쪽으로 오게 되면 이렇게 드레스룸 옵션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중문을 설치하면서 안방의 공간을 넓게 포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 84A 타입의 현관의 사이즈는 1m 19c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m 20 안쪽에 넓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에서는 아주 노멀한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뭐 적은 사이즈 같은 경우는 뭐 1m 뭐 10, 또 1m 5까지도 작아지는 이런 현관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제일풍경채 우왕고천 같은 경우는 기본 평균 스탠다드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 문다소 중문에는 여러 가지 중문이 있는데 설치할 수 있는 중문들을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폴드 스윙 도어라고 합니다. 전체 하나의 도어에 접히는 구간이 있습니다. 3분의 1 지점이고요. 이 3분의 1과 3분의 2 지점의 도어가 접히면서 문이 약 85% 정도 개방이 되는, 밀어도 되고 잡아다녀도 되는 스윙, 반자동형 닫히는 이런 중문이 되겠습니다. 우선 레일이 없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댐퍼 기능에 의해서 아이들의 손길이나 이런 찍힘 현상이 없는 이런 안전한 도어 부분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84A 타입 같은 경우는 원슬라이딩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난 정말 원슬라이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으로 다시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전체 일구 창, 유리를 분할하는 창, 그리고 간살, 부분 간살, 전체 간살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아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문의 4분의 1과 4분의 3 사이즈가 두 개의 도어가 달려가 있고요. 두 개 다 열려지는 그런 도어가 있죠. 바로 이게 비대칭 여닫이 도어입니다. 개방감 상당히 우수하고 그리고 슬림한 프레임을 갖고 있어서 상당히 마니아가 많은 중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뭐 이렇게 디바이딩 가능하고요. 이렇게 아치 옵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간살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좁은 공간을 95% 가량 오픈시킬 수 있는
저희 문다수에 리버서블 도어가 있습니다. 원 슬라이딩을 설치할 수 없는 대신에 원 슬라이딩의 개방감, 통창의 느낌을 그대로 구현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인테리어감을 생각하시는 고객님들께는 이 리버서블 도어를 추천을 드립니다. 문 하나 도어가 이렇게 중앙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비대칭 여다지처럼 이렇게 회전 방향이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면동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84A 타입이 설치하기 좀 어렵습니다. 설치할 수는 있으나 열리는 폭이 작기 때문에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사면동 같은 경우는 화장대 드레스룸에 옵션이 되어 있지 않는 세대는 드레스룸 쪽에 사면동을 설치하시면서 한기를 차단하고 그리고 공간 내부에 어떤 개방감을 넓히는 이런 형태로 사면동을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폴드 스윙 도어 제품부터 설치해 가면서 제가 어떤 참고사항들이 있는지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폴드 스윙 도어를 한번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설치 위치가 되겠습니다. 설치 위치는 두 가지 형태를 좀 바라볼 수가 있어요. 지금 밑에가 가장 중요합니다.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 문틀 부분, 자, 이렇게 문틀 부분 끝단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딱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우리 현관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지금 이 앞에 보이는 사진은 지금 우리 84A 탑 현관 모습입니다. 현관 모습이 되겠고요. 지금 이렇게 자 대리석과 디딤돌 그러면 이 문틀 선상에서 이렇게 재료 분리선이 이 끝단선에 있는 거죠. 여기에 설치를 이제 하게 되는데 자 보시게 되면 이 끝단선에 놓게 되면 이 재료 분리선을 센터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좀 어느 정도 가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가리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까지 이 문틀에 이 부분까지 자 문틀 이 부분까지 거의 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 부분까지 자 이렇게 됐을 때 하나 더 고려해야 될 사항은 뭐냐? 손잡이 방향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손잡이는 현관에서 들어올 때 가장 짧은 동선으로 이렇게 들어오셔야 돼요. 다시 한번 현관에 들어오셔서 이 손잡이를 열고 이렇게 돌아 나가야 되죠. 그런데 이게 가장 기본 올바른 가이드입니다. 설치 가이드가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열게 되면 이쪽으로 모이거든요. 그럼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려 볼게요. 열려 있는 모습을 제가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죠. 전체 다 열어놨을 때. 사실 우리가 문을 전체 다 개방해 놓을 그런 상황은 사실 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아이가 있거나 또는 어떤 큰 짐이 들어오게 될 때는 무조건 다 열어놔야 되죠. 그러면 우선 일단 화장실 부분과 간섭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크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사실 이 방향이 가장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더 이 화장실 부분과 간섭을 좀 피해야 되는 거는 좀 사실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더 맞는 방향이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잡이 방향을 이쪽으로 놓게 되면 이쪽 벽면으로 이 전체 열리는 면이 정렬되게 놓아야 화장실과의 간섭도 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째 두 가지. 이 문틀 선에 정렬할 것이냐, 이 디딤돌 선의 중앙에 최대한 가리는 이 센터 시공을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중요하거든요. 사실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손잡이 방향은 화장실 쪽에 위치해서 이렇게 이 왼쪽으로 모이는 이런 형태가 가장 좋다. 그리고 화장실 간섭이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좀 권장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벽이 좀 가까워서 네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손잡이 방향은 이쪽으로 설치하는 부분들을 가장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단 레일이 없기 때문에 물건의 드나듦이나 이물질 청소, 배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될 것 같아서 폴드 스윙도어는 이렇게 설치하는 것을 가장 좀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첫 번째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만약에 이 문틀의 끝선에 이렇게 맞춘다라고 하면
요 부분이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최대한 가리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그래서 이 화장실에 문턱을 조금 더 가져오는 거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가려서 살짝이라도 가려서 이렇게 정확히 좀 어느 정도 대리석 부분이 보이지 않게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공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저희 문다수에서는 좀 이렇게 가리는 방향 쪽 부분을 좀 안내를 좀 권장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싫다라고 하면 이 끝선에 딱 맞춰서 시공을 하면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 요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제 폴드 스윙도가 작동하는 그런 모습의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어떠한 편리함이 있는지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폴드 스윙도어입니다. 밀어서 들어오고 나갈 때도 역시 밀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즉 밀어도 되고 잡아도 되는 양방향성. 그리고 닫힐 때 마지막에 댐퍼를 통해서 속도 저감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틀에 손이 끼어도 이렇게 충격이 가지 않는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문과 문 사이에 틈새가 있는데 이 틈새 또한 고무 가스켓을 통해서 이 공간의 유지가 되면서 부착된 이 가스켓이 서로 맞닿아지면서 공간이 밀폐가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디자인적인 요소는 뭐 원슬라이딩이나 비대칭 여닫이나 이런 부분에 비할 바는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가장 안전한 도어를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면 저희는 사실 주저하지 않고 폴드 스윙 도어를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안심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어 중에 하나고 좁은 공간에 약 85% 정도가 개방이 되기 때문에 사실 디자인적인 측면만 빼놓으면 거의 완벽한 중문이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타 아파트 현관에 설치된 모습의 사례를 좀 여러 가지 옵션을 통해서 보여드리면서 내 집에 가장 잘 맞는 옵션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간접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 아파트 현관에 설치된 모습 사례를 좀 설명드리기 전에 중문은 언제 설치하는 게 가장 맞나요? 라는 중문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우선 기본적으로 중문은 청소 이전에 설치하는 부분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예전부터 설치를 해 갈 때 청소 전에 설치하고 깔끔하게 정돈된 이후에 이사를 진행했을 때 뭐 가구나 가전이나 부피가 큰 제품들이 들어올 때 또는 어떤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 찍힘이나 스크래치가 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사 이후에 주로 시공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뭐 세를 주시거나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뭐 그 전에 설치를 해 놓으시고 뭐 임차인을 구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은 뭐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사 이후에 시공을 하게 되면 저희가 거실 쪽으로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끔 비닐막으로 커버링을 진행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들은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래 바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양 작업을 통해서 찍힘이나 스크래치를 무조건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저희가 이사 이후에 시공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완벽하게 먼지가 뭐 이렇게 제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혹시 부분적으로 아주 미세하게 신발장 앞이나 현관 쪽에 약간은 그런 부분들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이 너무 예민해서 좀 힘들 것 같다라고 하시면 청소 전에 시공 받으시는 부분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폴드 싱도는 전체 회전축이 3분의 1 지점에서 접히면서 회전하기 때문에 이 중앙 센터로부터 이렇게 돌출되는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잡이 방향을 화장실 쪽으로 놔야 된다는 이유가 이렇게 돌출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쪽 벽, 거실 쪽 벽으로 붙게 되면 화장실 쪽하고 전혀 간섭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손잡이 방향은 화장실 쪽에 놓는 부분을 좀 권장을 좀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문틀은 요즘은 보면 거의 화이트 계열 쪽을 좀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예전에는 이제 뭐 핑크 계열, 블루 계열, 뭐 오크 계열 뭐 다양하게 좀 선택을 하셨는데 한 1, 2년 사이에 이런 컬러의 트렌드가 너무나 이렇게 급변하는 이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런 트렌드에 좀 잘 이렇게
따라가지 않는 이런 컬러들이 사실 무채색이라서 뭐 블랙, 징그레이, 화이트 계열 이런 쪽으로 좀 많이 하시는 거고 거기에 포인트를 이제 주는 이런 약간의 옵션들로 좀 많이 선택을 하세요. 폴드 스윙도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유리 선택하실 수가 있고 손잡이 색깔은 화이트, 블랙, 골드 그리고 유리의 쫄대 몰딩이라고 합니다. 유리 몰딩 보이시죠? 이렇게 이것 또한 역시 손잡이의 컬러 동일하게 화이트, 블랙, 골드 이렇게 선택을 좀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문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완전 100% 흰색은 아닙니다. 약간 화이트이지만 아이보리가 좀 섞여 있는 이런 형태를 좀 많이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실제 우리 제일풍경채 우한고천 이 벽면이랑 이 신발장 컬러의 패치를 한번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보고 계시면 저희 문다수의 컬러 패치인데요. 사실 이 신발장 부분의 옆에 측면의 컬러가 이 매트 베이지 쪽 계열이거든요. 근데 사실 실제로 보면은 이 컬러가 좀 많이 톤 다운된 컬러거든요. 유사하게 맞추셔도 되고요. 매트 화이트나 코튼 화이트 컬러 위주로 대부분 약간 밝은 포인트를 좀 주시거든요. 요 아이가 순수 100%입니다. 그래서 요 아이 같은 경우 색깔이 바르기 때문에 대부분 이 코튼 화이트 컬러나 매트 화이트 컬러 정도로 조금 밝게 포인트를 주시는 정도로 대부분 선택을 많이 하시고요. 나는 그런 색과 컬러의 어떤 색감 차이보다 유사하게 좋다라고 하면 바로 저희 문화재 매트 베이지 컬러를 하시면 측면에 이 색깔과 거의 한 90% 정도 유사하다라고 좀 안내를 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브론즈 유리, 그리고 이렇게 불투명 유리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불투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르세로라는 유리가 정말 많거든요. 여기는 이제 약간 아주 미세하게 안개 같은 그런 뿌연, 불투명 유리가 됩니다. 여기는 이제 매트 화이트, 여기가 코튼 화이트 컬러입니다. 조금씩 베이지 계열이 느껴지시죠? 우리는 매트 베이지 컬러와 되게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매트 화이트인데 이거보다 좀 더 어두워져요. 매트 베이지는 그 측면이 그 정도의 컬러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이나 박람회장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제가 실측을 진행을 할 때 컬러 패치 그리고 유리 패치 다 모두 들고 갑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컬러 패치 그리고 뭐 유리 형틀 이런 부분들을 선택하실 수 있게끔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안내를 드리면서 최종 결정하고 제작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컬러나 이런 부분에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초에 내가 눈에 보이게 너무 예쁘다라고 하면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선택을 하시고 최종 이사 직전에 실측을 할 때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시면 되는 그런 과정이라서 너무 압박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장에서 바로 결정을 해야 된다. 이건 아니고요. 현장에서 여러 가지 컬러 패턴이나 유리를 실제 보면서 내가 감이 없었던 부분을 채워 나가는 이제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람회장이나 뭐 쇼룸 오셨을 때는 그리고 최종적 결정은 집안에서 현관에서 실측하면서 결정을 하시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손잡이는 화이트 블랙 골드, 유리의 몰딩도 화이트 블랙 골드이고요. 여기는 저희 매트 화이트의 모르세로 유리의 손잡이 블랙, 몰딩 블랙 이렇게 가신 거고요. 여기는 코튼 화이트의 브론즈 사틴이라고 합니다. 브론즈 유리인데 불투명 처리가 된 거고요. 유리 몰딩 블랙, 그리고 여기 손잡이만 골드로 해서 포인트를 주신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전체 코튼 화이트 컬러입니다. 살짝 어두운 부분이 여기는 좀 많이 있어서 이 화이트가 너무 적나라하게 이제 드러나는데 여기는 거의 그레이 톤이니까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 매트 베이지라서 이 화이트 톤 자체가 사실 뭐 크게 이렇게 도드라지는 형태는 아닙니다. 투명의 화이트 뭐 코튼 화이트 컬러, 화이트 계열의 컬러와 그리고 유리 몰딩 화이트, 손잡이 화이트 이렇게 깔끔하고 좀 밝게 선택을 하신 경우고요. 대부분 투명 유리에 코튼 화이트 컬러의 화이트 손잡이까지 가면 되게 현관은 기본적으로 화사하게 좀 밝아지는 느낌들이 많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바로 매트 베이지입니다. 매트 베이지인데요. 조금 밝게 나왔어요. 밝게 나왔는데 지금 현재 매트 베이지 컬러이고요. 그 손잡이 화이트, 유리 몰딩 화이트, 투명 유리입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을 막음으로써 신발이 좀 보이는 이런 부분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래 하단 막음 옵션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전체 개방되는 모습입니다. 약 85% 정도가 개방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큰 짐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전체 화이트, 코튼 화이트 컬러의 모르세로 유리고 아래 하단 막음, 손잡이만 골드로 포인트 주신 거고요. 동일한 컬러의 동일한 옵션인데 아래 하단 막음을 하지 않으셨고 동일한 모르세로 유리인데 몰딩, 이 유리 몰딩 블랙의 손잡이를 동일하게 매칭하신 거죠. 그래서 완전히 유리와 손잡이와 몰딩으로 포인트를 딱 주신 거죠.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주고 전체 프레임은
화이트 계열로 천장과 그리고 신발장 부분의 컬러와 채도가 유사하게끔 요즘 이렇게 많이 연출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컬러를 매칭해 버리면 이게 사실 처음에는 되게 예쁩니다. 이 컬러가 되게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좀 유행을 타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지금은 이런 좀 적나라한 컬러, 채도가 높은 이런 형태의 컬러들은 조금은 지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열리는 지금 모습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래 하단에 레일이 없는 이런 모습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현관 모습이 되겠고요. 방 도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우드 컬러로 되어 있는데 그런 형태와 마찬가지로 약간 우드 계열 쪽으로 이렇게 갈색 계열 쪽으로도 컬러를 매칭하실 수도 있고요. 유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좀 불안감이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망임 유리 이런 형태로도 선택을 좀 가능하십니다. 망임 유리 같은 경우는 좀 안전 유리에 속하기 때문에 유리의 부분을 좀 고민되신다라고 하면 망임 유리 또는 강화 유리로 선택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저희 문다수 같은 경우는 전체 포괄해서 판매 금액을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인 옵션들을 다 이렇게 분리해 놓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하나씩 선택을 하게 되는, 그리고 비용이 좀씩 추가되는 이 형태이고요. 옵션 같은 경우 강화 처리 옵션 같은 경우는 추가금이 3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이 정도 사이즈의 유리 같은 경우는 강화 처리나 사실 또 망임 유리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강도가 되게 높거든요. 우리가 뭐 거실 창이나 이 정도 된다라고 하면 접합 유리나 또는 뭐 그런 두꺼운 8mm 뭐 이 정도의 유리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정도의 사이즈는 5mm 두께만으로도 우리가 뭐 망치나 사실 뭐 이런 걸 던지지 않는 이상은 진짜 깨지기 어려울 정도의 강도거든요.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전체 코트나이트 컬러 유리 몰딩 화이트 브론즈 유리입니다. 그리고 손잡이 블랙 이렇게 선택을 하신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샴페인 골드 컬러입니다. 샴페인 골드 컬러에 모르쇠로, 그리고 하단 마금, 그리고 몰딩 손잡이는 골드로 이렇게 은은하게 하시는데, 샴페인 골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은은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선택을 하시는 이 컬러 중에 하나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폴드 스윙도어는 사실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에서는 크게 이렇게 막 이렇게 두드러지는 이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좁은 현관을 아주 편리하고 또 신발 걸림이 없는 이런 회전 반경, 이런 부분 때문에 주로 많이 선택을 하시는 도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안전하고 좀 편리한 도어를 고민한다 라고 하시면 폴드 스윙도어 한번 좀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다음 중문에 대해서 또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원슬라이딩 중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 디딤돌, 이 공간은 사실 원슬라이딩 설치할 수가 없는 구조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설치할 수 있는 구조는 바로 이 부분인 거죠. 이 배전반이라든지 멀티 컨트롤 스위치 있는 이 곳인데, 이 곳 같은 경우는 한번 제가 설치를 좀 해보겠습니다. 설치를 할 수 있으나 어떤 여러 가지 조건상 설치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좀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설치가 되면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설치가 우선 됩니다. 자,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자, 이렇게 설치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선 일단 이 공간에 설치가 될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난방에 차단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겨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선 이 방화문에서 들어오는 향기가 상당하거든요. 그러면 이 공간이 계속 냉기가 웃돌면서 난방에 대한 효율을 떨어뜨리면서 보일러가 계속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문제가 우선 일단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화장실로 들어가게 되는 이 도어가 우선 기본적으로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은 주로 자주 가게 되는 도어인데, 이 원슬라이드를 설치해 놓게 되면 계속해서 문을 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스위치, 이 멀티 스위치가 있는 부분들이 이 열려 있는 형태로 자꾸 간섭을 받기 때문에 조금 생활에 좀 불편함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쪽 부분에 원슬라이딩을 설치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원슬라이딩을 꼭 하고 싶으신 분들은 설치 위치는 이곳이고, 그리고 화장실에 대한 문들을
화장실 가기 위해서 계속 여기서 중문을 열어야 되는 이런 상황도 좀 고민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이 어떤 난방에 대한 이게 중문에 의해서 난방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냉기의 침투로 인해서 보일러가 계속 돌아갈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쉽게도 원슬라이딩 부분을 좀 설치하면 좋은데 원슬라이딩 좀 설치할 수 없는 이런 요건이 된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4 A타입 같은 경우는 원슬라이딩을 설치할 수 있지만 설치 위치가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난방, 냉방, 그리고 화장실에 대한 번거로움, 이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중문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대칭 여닫이 중문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두 개의 도어가 다 개방이 되는 양문형 도어입니다. 그런데 비율 사이즈가 다르죠. 그래서 비대칭 여닫이 도어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유리를 이렇게 분할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아치형으로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이런 형태로 통창을 기본으로 해서 제가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자,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손잡이 방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선 여기 이 제품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손잡이 방향은 이 큰 문이 이 거실 방향 쪽이 아니라 이 화장실 방향 쪽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요. 설치 위치는 이렇게 끝단을 좀 먹어 들어가게 되면 네, 이렇게 이 디딤돌과 이쪽으로 이렇게 딱 걸리게끔 이런 형태로 설치하는 게 사실 이 바닥 부분이 가장 깔끔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밟고 들어오는 순간 이 부분이 대리석이 아니기 때문에 덜 차고 오는 거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살짝 이렇게 이제 설치가 만약에 돼버리면 이 부분이 되게 차갑거든요. 그래서 이 차가움이 계속 열이 빠져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어떤 열 효율에 대한 부분을 위해서라도 이쪽 끝단에 좀 매칭시키는 게 가장 좋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비대칭 여닫이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네, 이 현관에서 이렇게 바라봐도 이 간격이 너무 짧아서 이 딱 전체 모습이 잘 안 보이네요. 네, 이렇게 그러면 이 정도 선상에서 네, 요런 이제 지금 이런 느낌인 거예요. 요런 느낌인 거죠. 이렇게 보이시죠? 깔끔하게 실제 옵션도 이제 이런 느낌인 거고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비대칭 여닫이는 이 회전 중심 쪽이 끝에 있거든요. 이제 그게 가장 좀 약간의 불편함을 좀 만드는 이제 구조긴 하는데 실제 어떠한 부분이 조금 번거로움을 만들게 되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전 점검을 통해서 한 번 더 인지가 되실 거긴 하지만 자, 손잡이가 이제 이쪽에 있어 버리면 반대로 우리가 나갈 때는 이렇게 밀고 나가죠. 근데 들어올 때도 밀고 들어와야 편하거든요. 되게. 그런데 자, 요렇게 만약에 이쪽으로 선상을 해서 열리게 된다라고 하면 자,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서 봐볼게요. 화장실을 완전히 가려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려버리는 거죠. 상당히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정방향으로 이제 놔볼게요. 저희 쪽에서 권장 드리는 이 방향은 이쪽인 거죠. 이렇게 있어서 열게 되면 이 부분이 간섭이 되지 않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밀고 나간다. 밀고 나가게 되면 이제 이 회전 방향이 되게 크거든요.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 회전 반경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에서 요 정도 반경이 되겠죠? 네. 요 정도 반경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요렇게. 요 정도의 반경이니까 우리가 대부분 신발을 이 정도에 벗고 들어가죠. 그런데 이 회전 방향이 끝선에 있어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발을 여기다 벗어 놓고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밀고 들어가죠. 그러면 나올 때는 역시 잡아 당겨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은 아쉽다. 이제 스윙 도어라고 하는데 비대칭 스윙 도어 또는 비대칭 여닫이 도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 쪽문도 역시 열리는 구조거든요.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열리는 모습이 되죠. 그래서 두 개 다 개방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방감은 상당히 크죠. 그래서 비대칭 여닫이는 이러한 좀 약간 레트로한 스타일 그리고 개방감이 좀 우수한 디자인성 이런 부분들이 큰 어떤 디자인적 요소로 인해서 중문의 어떤 디자인성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열리는 일단 생활이 편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 회전 반경에 의해서.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층간소음 매트를 이제 깔게 되는데 아마도 여기까지 올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셔야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이 회전 반경에 의해서 지금 요거를 반대로 돌려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면 사실은 여기까지 이렇게 깔아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못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까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여닫이 중문을 설치하게 되고 층간소음 매트를 깔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좀 고민하셔야 돼요. 이 회전 반경만큼 이 매트를 깔지 못한다는 거,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타 아파트 현관에 설치된 비대칭 여닫이의 모습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비대칭 여닫이 도어는 사실 이 디자인성이 정말 우수합니다.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원슬라이딩의 어떤 그런 아치의 느낌들을 원하시는 분들인데 원슬라이딩이 설치 안 되신 분들은 대부분 비대칭 여닫이를 많이 선택을 하시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윗단의 아치, 그리고 손잡이도 아치 모양, 그리고 유리를 슬라이스, 디바이딩 할 수가 있고요. 위아래 아치, 코너 아치, 정방향, 대각선 방향 이렇게 아치 옵션을 다양하게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회전 방향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이제 구조는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화장실 앞에까지 거의 회전 반경이 되기 때문에 좀 사장실 사용하고 나오시는 분하고 간섭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사진입니다. 자, 기본적인 이 비대칭 여닫이 도어에 아치 옵션을 추가하고 유리를 나눠서 다른 유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약간 안개 같은 느낌의 불투명 유리, 투명 유리고요. 윗단. 그리고 여기 위에 투명 유리에 여기 모르쇠로 유리를 넣어서 아래 하단이 보이는 거 또는 그 디자인적인 요소를 또 추가하신 거죠. 손잡이는 아치 손잡이, 여기는 일반 손잡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느낌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너 아치를 양쪽으로 윗단을 주셨어요. 대부분 이제 이렇게 정방향 쪽이나 또는 이렇게 사선 쪽으로 이렇게 놓으시면 좀 더 예쁜 느낌들이 많이 나거든요. 요 점을 좀 참고하셔서 아치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리는 브론즈, 여기는 투명 유리예요. 보이시죠? 이렇게.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 브론즈 유리, 투명 유리 가장 기본 구성입니다. 딱 보시는 순간 아마 개방감이 정말 우수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비대칭 여닫이 도어는 이런 개방감이 상당히 우수한 중문 이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동일한 제품인데 비대칭 여닫이 도어 같은 경우는 도장 옵션 마감입니다. 화이트, 블랙, 징그레이, 샴페인 골드. 바로 이게 샴페인 골드 컬러거든요. 그리고 유리는 그레이 유리입니다. 유리는 우리가 뭐 투명, 브론즈, 그레이 이런 톤으로 색감을 좀 가져오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투명 유리인데 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크 톤과 월러 톤으로 두 가지로 또 랩핑이 가능합니다. 내추럴 우드 톤을 너무나 많이 선호하시거든요. 인테리어적으로 좀 꾸미고 계실 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민하셔서 부분적인 간살, 전체 간살, 그리고 이 간살의 수량까지도 원하시는 만큼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변경이 가능하시고 문이 열리는 이 부분이 좀 싫다라고 하면 이렇게 잠금 장치, 또 아이들이 나가거나 반려동물이 이렇게 밀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레버형으로도 선택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위아래 아치를 하는 모습인데요. 유리를 이렇게 모르쇠로 유리로 불투명한 유리, 여기는 투명 일반 유리거든요. 불투명한 유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부로 보여지는 것을 좀 차단하기 위한 부분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 84이택 같은 경우는 이제 거실에서 화장실 쪽 들어오는 부분까지가 다 보여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불투명을 하셔도 저는 좀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현관에서 들어올 때 바라보면 현관이 이제 디딤돌 가까이 들어가게 되면 현관이 되게 좁잖아요. 원래는 이제 그 화장실 안쪽 벽까지가 사실 현관인 게 대부분 기본 스탠다드인데 우리는 그쪽 벽에서 더 현관 쪽도 나와 있는 형태이죠. 그래서 불투명을 하게 되면 화장실까지에 대한 어떤 개인적 프라이버시는 더 보호할 수가 있는데 방화문을 열고 딱 들어왔을 때 이 불투명을 하는 순간 좀 되게 공간이 되게 작아질 수 있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문이 불투명일 때 여기까지가 현관의 공간이고 여기는 이 아주 벽까지가 어떤 현관의 스페이스인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고려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화장실을 이렇게 드나드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도 비대칭 여닫이뿐만 아니라 다른 중문도 불투명하시는 거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크게 오히려 안쪽에 어떤 생활 부분에 있어서도 보호가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코너 형태로 이렇게 아치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 이 손잡이 같은 경우도 코너 아치. 그래서 비대칭 여닫이 같은 경우도 너무나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하세요. 아치를 통해서 기존의 어떤 일반적이고 개방감 높은 중문이 아주 부드러운 디자인틱한 느낌으로 180도 완전히 변경될 수 있는 이 느낌들이 이 바로 비대칭 여닫이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회전 방향에 의해서 신발이 쓸리거나 또는 화장실의 간섭 이런 부분들은 방향 조절을 통해서 해결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그닥 크게 불편사항으로 여겨지지 않는 이런 어떤 참고사항이면 비대칭 여닫이를 선택하셔도 전혀 무방하겠습니다. 근데 모르고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구매하셨다가 설치하시면 사실 좀 불편함을 좀 더 깊게 많이 느끼게 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한 불편한 점이 뭐 설치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런 정보를 알고 설치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비대칭 여닫이 중문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다음 중문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원슬라이딩만큼의 개방감을 주는 중문이 바로 저희 문다수의 리버서블 도어라는 중문입니다. 리버서블 도어는 사실 1m 20 이하 또는 1m 10 이하, 1m 이하의 현관까지도 상당히 큰 개방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구동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 하나가 180도로 회전하는 방식이거든요. 실제 설치해 놨을 때 상당한 개방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중문이라는 점을 좀 안내 드리면서 실제 설치해 가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끝단에 설치를 하고 이 부분이 최대한 보이지 않게끔 이제 설치를 진행하게 될 때 손잡이 방향은 이쪽에 있게 되면 이 화장실에 간섭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손잡이 방향은 우리가 화장실 방향 쪽으로 위치하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개인적인 어떤 취향이나 생활 패턴이라서 제가 안내드린 방향이 꼭 100% 정답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이런 간접 사항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고객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방향을 설정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시기만 해도 대부분 비대칭 여닫이는 이렇게 디바이딩이 돼 있죠. 그리고 폴드 스윙 도어도 역시 나눠져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 리버서블 도어는 기본적으로 통창의 구성이기 때문에 요렇게 제가 요 아이 때문에 지금 상당히 조금 되는데요. 자, 살짝 좀 벽을 제가 없애놓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느낌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우리가 방에서 바라봤을 때 이 정도의 개방감을 가져옵니다. 상당히 이 오픈되는 이 개방감이 정말 우수하거든요. 네, 이 정도의 모습. 네, 이 정도의 모습이 되니까요. 거의 원슬라이딩 느낌이 나버릴 정도입니다. 단지 회전하는 반경 또는 잡아 열고 잡아 다녀야 되는 이런 스윙의 구조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 열렸을 때 어느 정도의 돌출 부위가 형성이 되는지 한번 또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향을 이쪽으로 가져오게 됐을 때, 네,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조금, 네, 사이즈를 좀 맞춰주고요. 자, 화장실 쪽으로도 약간 요 정도까지. 비대칭은 완전히 가려버리는데 리버서블 도어는 그래도 3분의 1 지점에서 회전을 하는 중심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이어요. 그래서 손잡이 방향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화장실 쪽으로 손잡이가 있게 되면 이렇게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사용하거나 화장실에 간섭사항이 없다는 것. 그래서 리버서블 도어도 상당히 개방감도 우수하고 넓게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런 디바이딩이나 이런 복잡스러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고요. 리버서블 도어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이게 불투명 유리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들이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리버서블 도어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리버서블 도어도 폴드 스윙 도어와 동일하게 반자동형입니다. 밀어도 되고 잡아놔도 되고 단지 이 통창이 180도로 회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좁은 공간을 아주 극대화할 수 있게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좁은 공간을 최대치로 열릴 수 있는 아주 반자동형이고 레일이 없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고 간편하게 청소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버서블 도어는 그래서 1m 뭐 20 이하의 현관에 설치해 놓으셨을 때 정말 개방감이 우수하다라는 측면을 그리고 심플하고 이런 부분에 가장 큰 특장점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설치된 타 현관의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또 설명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리버서블 도어입니다. 전체 통창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코토나이트 컬러의 손잡이 블랙, 폴드 스윙과 동일한 손잡이는 화이트, 블랙, 골드 세 가지 컬러 가능하시고 유리 몰딩도 화이트, 블랙, 골드. 근데 여기는 화이트로 선택하신 거고요. 유리는 투명 유리입니다. 여기도 역시 투명 유리고요. 구조는 다르지만 선택하는 옵션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화장실 가기 위해서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이 현관의 이 신발 부분들이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가리기 위해서 아래 하단을 막으셔도 충분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불투명 브론즈 이 유리에 불투명을 가면 이렇게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아래 하단부에 레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신발장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약간 다크한 컬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징그레이, 완전 블랙은 좀 어두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징그레이 컬러에 브론즈 유리로 이렇게 같이 매칭을 하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너무 무거운 컬러가 좀 부담이 되신 분들은 이렇게 밝은 계열로 가셔도 무방하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개방됐을 때 모습입니다. 약 95%가 개방되는 거니까 상당한 큰 넓은 개방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단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 이렇게 막았을 때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저희 GL8 848 타입 정도 넓이에요. 여기가 한 118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1m 20 아래거든요. 1m 뭐 19cm, 18cm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느낌으로 설치가 된다는 부분이고요. 화장실을 갈 때 신발이 보이는 이런 부분들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래 하단을 막을 수 있는 거고요. 프레임 컬러는 다양하게 이렇게 변경 가능하세요. 손잡이는 골드로 하신 거고요. 유리 몰딩도 골드. 여기는 모르세로 유리고요. 여기는 그레이 유리입니다. 아래 하단을 막으신 거고요. 이렇게 신발이 보이는 거를 안쪽에서 보이는 걸 차단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되겠죠. 여기는 1m 5cm 정도의 현관이에요. 너무 좁죠. 너무 좁은데도 리버서블을 도어를 설치함으로써 개방감 우수하고 방풍이나 방한 기능도 유지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사실 전체 통유리를 불투명으로 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848 타입 같은 경우는. 왜냐면 화장실을 가야 되면서 외부가 노출되기 때문에, 그리고 밖에서 이제 사람이 들어오는 부분, 외부인이 들어왔을 때 이제 안쪽이 좀 더 많이 보여지고 화장실을 가게 되는 부분과 어느 정도 좀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불투명 부분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모르세로 유리입니다. 전체 통창으로 진행하신 거고요. 코토나이트 컬러의 유리 몰딩 화이트, 손잡이만 블랙으로 매칭을 하신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발장 부분이 조금 블랙 계열이죠. 제가 현관을 다시 한번 좀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 현관 부분이 완전 블랙은 아니거든요. 약간 징그레 계열 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컬러를 같이 매칭을 하셔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얘가 이제 흑경 반사경이라서 브론즈 유리하고도 잘 매칭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현장에서 실측을 진행하면서 최종적으로 컬러를 되어가면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좋고요. 안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이 화이트 계열 쪽으로 문틀을 잡고 브론즈 유리를 했을 때 좀 밝은 느낌들이 많이 나고요. 현관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컬러감이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징그레이로 해도 되는 부분이 잘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현관에서 집 안으로 들어올 때는 뭐 현관에 머무르는 시간이 뭐 5초, 10초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 이제 거실에서 생활하고 화장실 가면서 현관을 바라보기 때문에 저는 좀 어두운 컬러보다는 조금 더 밝은 계열 쪽이 좀 더 덜 부담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집안의 분위기가 좀 이렇게 너무 묵직한 느낌들은 나지 않게끔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저의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밝은 불투명입니다. 일반 투명 유리에 이렇게 불투명 처리를 하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입구가 두 개예요. 그래서 거실로 들어가는 입구, 그리고 주방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두 개인 곳인데, 여기 98cm입니다. 되게 작죠. 그래서 이런 곳 공간에 리버서블 도어를 설치했을 때 이런 모습이 되고요. 여기 동일한 이제 아파트인데, 이렇게 모르쇠로 유리를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느낌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컬러를 다양하게 가져오실 수가 있고, 이렇게 징그레이 컬러. 우리가 이렇게 어두운 이런 징그레이가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징그레이 컬러로 투명유를 하시게 되면 우선 일단 답답하지 않고 이 컬러감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개방감은 되게 우수한 이런 느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1m 15 정도 되고요. 여기가 1m 한 30 정도 됩니다. 상당히 큰 현관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상 설치하면 우리는 한 이 정도 넓이감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1m 30 정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열리고 닫히는 이런 구동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완전 브론즈 통창, 그리고 골드 몰딩의 골드 손잡이 코트라이트 컬러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리버서블은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84 A 타입에도 리버서블도 너무나 적극적으로 좀 추천드려도 무방한 그런 중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개방감 있는 부분들을 원하시고 원슬라이딩의 느낌을 좀 더 원하시는 분들은 리버서블 도어 충분히 고민하셔도 좀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저희 문다수에는 아치 옵션 안 됩니다. 리버서블 도어에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그 부분만 좀 참고하셔서 어떤 개방감 위주의 여닫이를 원한다라고 하면 리버서블도 한번 고민하셔도 충분히 좋은 제품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삼연동 중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삼연동 도어는 사실은 방풍이나 방한기능이 가장 우수한 중문입니다. 구조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너무나 좋은 중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리는 폭이 너무나 이제 작은 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전체 개방하게 되면 약 한 75cm 정도 개방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현관 방화문보다 더 작은 이 사이즈로 열리는 거거든요. 이 현관문보다. 그래서 사실은 뭐 들어오는 데는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짐을 들고 오거나 또 큰 짐이 들어올 때 계속 이제 걸리는 부분이 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사면동을 설치하게 되면 이런 회전, 동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깔끔하죠. 그리고 이 여닫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까지 이렇게 침범하지 않고요. 그리고 층간소음 매트 같은 경우도 여기까지 다 깔끔하게 까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층간소음 매트나 방풍 기능이 나는 충실하고 싶다라고 하면 사면동 설치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열리는 이 폭이 좀 적다는 거. 그렇지만 우리가 이사 이후에 설치하는 거라 또 전혀 문제가 되진 않고요. 그리고 뭐 혹시나 나중에 이사를 나가실 때도 이 문 세 짝이 다 탈거가 됩니다. 철거가 되는 거라서 전혀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단지 이 부분이 좀 적게 열리는 부분. 그리고 사면동 같은 경우도 비용이 제일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참고사항으로 선택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 드레스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드레스룸의 사이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2m 정도가 돼요. 오, 상당히 이게 크거든요. 한번 네, 여기서 이렇게 이 정도까지니까 지금 제가 1m 93cm로 잡아놨는데요. 거의 2m 정도 보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중문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사실 여기까지거든요. 여기서부터 설치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왜냐하면 화장실 사용 소음이라든지 외창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대부분 이쪽으로 설치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여기 이제 설치를 하게 됐을 때 이 공간이 조금 이렇게 좀 작아지는 이런 느낌들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 좀 중문을 설치하실 때 최초에는 요 정도의 설치를 합니다. 요 정도에 이렇게 설치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팬트리 선반을 여기까지 이렇게 와버리시는 거죠. 거의 여기까지 와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요 같은 경우도 하나 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 반대쪽도 이렇게 팬트리 선반을 짜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보다 나는 방안 공간을 좀 더 넓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또 판단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이 중문을 이 스위치 바로 옆,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이즈와 이 사이즈만큼 떨어져서 비율을 맞춰서 설치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요 정도 요렇게 설치하시면 이 팬트리 선반 요 정도까지 딱 맞거든요. 그래서 이 스위치 부분과 간섭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실측을 하게 되면서 약간 집집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만약 묻히게 되면 이 공간을 벗어나서 시공을 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참고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쪽에 화장대를 이제 놓게 되실 건데, 잠시만요. 제가 요거를 만약에 좀 이제 뭐 실제 이제 다른 이제 옵션이 되지 않으셨을 때 이쪽에 이제 화장대를 놓으시거든요, 사실. 네, 이렇게 이제 놓으시게 돼요. 그러면 이제 코드가 지금 이쪽에 이렇게 설치하게 될 때 이제 이쪽에 위치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우리가 진행할 때 이쪽으로 코드가 생성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멀티탭을 꽂아서 이 줄을 이렇게 뺀 다음에 이 중문을 설치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도 가능하면서 이쪽으로 전원을 공급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실측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고, 이쪽으로 이렇게 했을 때 상당히 개방 어떤 안방에 이 넓은 공간을 좀 확보하실 수가 있다는 점, 그 점 좀 고려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안방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이 외창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이 한기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동계로 이제 접어들어 있고, 동계가 될 때는 상당히 이 추위가 너무나게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형식이라서, 안방 같은 경우도 우리가 움직이는 공간이 아니라 가만히 이렇게 멈춰 있는 동작에서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들어오는 한기 너무너무나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드레스룸을 설치하시면, 삼연동을 설치하시면 우선 기본적으로 방풍이나 방한 기능 이 부분들이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그리고 2m가 되는 이 사이즈에 설치했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가 가장 좋은 게 바로 이 삼연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옵션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삼연동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84A 타입에 대해서 다양하게 중문별로 어떠한 장단점들이 있는지, 또 설치가 가능한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또 어떠한 점을 참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어떠한 참고사항들이 반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고민하시게 되면 사실 나중에 좀 선택 갈등 또는 고민이 더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좀 보시게 되면 충분히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제가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카페 내 게시글을 통해서 홍보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댓글이라든지 또는 전화번호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문자 전송을 주시면, 또는 관심 있는 제품을 스샷해서 제 쪽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 가능 여부, 그래서 참고해야 될 사항들 또는 견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또는 설치 사례에 대한 사진들을 보내드리면서 좀 충분히 그 고민점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친절히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저희 문다소 중문의 영상 컨텐츠를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들은 전화와 카페 상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고 세심한 상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